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전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40센트를 넘겼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이달 중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상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두고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무산됐습니다. 적체된 영주권 갱신 신청서가 72만 건을 넘으면서 갱신에 1년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건설회사 및 보험사와 9억 9,700만 달러의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극적인 이정표지만 치유하려면 기억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미국 정부기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정상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고 오늘 비극적인 이정표를 남긴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상실이라며 한 국가로서 우린 그런 슬픔에 무감각해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치유하려면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대유행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검사와 백신, 치료법으로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의회가 이런 자원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포고문을 내고 백악관과 모든 연방 건물 및 군사기지 등 미국 내 시설은 물론 대사관과 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시설과 미군 기지 및 함정 등에 조기를 개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기는 오는 16일 일몰까지 걸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야 한다며 우린 겸허해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도 대유행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적인 최우선 순위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미 전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40센트를 넘겼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이달 중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 여름에는 또다시 기록을 세울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어제 CNN 비즈니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휘발유값 급등의 주요 이유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면서 이달 중 휘발유 값이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평균 일반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3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정보서비스의 글로벌 에너지 분석 책임자 톰 클로자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올 여름에는 갤런당 4달러 50센트 혹은 그 이상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면서 방학이 시작되고 휴가가 시작되면 다시 한번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유값 급등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가장 큰 석유 수출국 중 하나이고 석유는 세계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러시아산 석유가 빠지는 만큼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유가가 폭락하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은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다시 수요가 늘면서 바이든 정부는 자국 정유업체들에게 생산량을 증가할 것을 주문했지만 업체들은 유가가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른다는 점,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탄소 배출 에너지 개발이 축소될 것이라는 점 등으로 증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해가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 배경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는 특히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4월 식료품 가격은 3월보다 0.9%, 지난해 3월보다는 무려 9.4% 급등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계란값이 무려 23% 폭등했습니다. 지난달 식료품 가격은 3월보다 0.9%,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각각 급등했습니다. 전체 상승률이 전월보다 0.3%,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식료품 가운데 가장 높이 치솟은 품목은 계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2개짜리 계란 한 판의 평균 가격은 3월보다 23% 폭등한 2달러 52센트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노동통계국이 물가 변동을 추적 집계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을 통틀어 계란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타격을 받은 에너지나 곡물 가격보다 계란값이 이렇게 훨씬 더 크게 오른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미 전역을 휩쓴 조류 인플루엔자로 미국의 암탉 중 거의 10%가 폐사한 것이 계란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폐사된 미국의 닭과 칠면조는 모두 3,700만 마리로 이 중 2,900만 마리가 달걀을 낳는 암탉이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따른 계란값 폭등은 이미 들썩거리는 식료품 물가 상승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이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6월, 7월, 9월 정례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 당분간 좋은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0.75%포인트의 인상이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자신의 기본 가정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투자자들도 평소 인상폭의 3배인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6월과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뿐 아니라 9월 회의에서도 0.5%포인트 인상,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 참석해 파월 의장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 수준인 2%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좀 더 움직이는 것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관측통들도 4월 물가지표는 연준이 바라던 바가 아니라면서 5월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 빅스텝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상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두고 표결을 시도했지만 역시 예상했었던 대로 공화당의 반대에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낙태권 보장을 쟁점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여성의 낙태 권한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은 49표, 반대는 51표로 집계돼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투표에서는 50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그간 주요 의제마다 반기를 들어온 중도 성향 조 맨친 의원이 반대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조직적인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피해가기 위해선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1973년 이후 사실상 50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데웨이드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폐기하기 전에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법률의 명문화에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예견됐던 일로 민주당은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쟁점화하기 위해 표결 강행을 시도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각종 이민 신청서 적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적체된 영주권 갱신 신청서도 무려 72만 건을 넘으면서 갱신에 1년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 갱신의 경우 5월 현재 지문 채취부터 발급까지는 11.5개월이 소요됩니다. 영주권 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교체는 갱신 절차보다 더 늦은 14.5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클레어 니콜슨 공보관은 최근 6개월 동안 영주권 갱신 신청서 가운데 약 80%가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며 일부 사례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법 전문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3, 4개월이면 갱신한 영주권 카드를 받았는데 지금은 2년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민서비스국은 각종 수속 비용 등으로 운영되는데 팬데믹 사태 때 수입이 줄고 직원들이 강제 휴가 등을 떠나면서 신청 서류의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영주권 갱신 신청서 적체는 총 72만 5,418건입니다. 신청서 적체 건수는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무려 112%나 급증했습니다. 최근 팬데믹 사태 완화로 한국 또는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런 영주권 카드 갱신의 지연으로 애를 먹는 한인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3월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영주권 갱신의 목표 처리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6월 플로리다주 해변의 아파트가 붕괴돼 98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건설회사 및 보험사와 9억 9,700만 달러의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플로리다주 해변 아파트 붕괴 사고로 숨진 피해자 가족들이 건설회사 및 보험사와 9억 9,700만 달러의 보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나진 않았지만 이번 합의는 사건 발생 1주년에 6주를 앞두고 성사됐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순회법원의 마이클 핸즈먼 판사는 합의에 놀랐고 멋진 합의라며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보상이 훨씬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기 전 핸즈먼 판사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8,300만 달러를 보상하는 합의를 승인했었습니다. 이날 합의는 붕괴된 건물 옆의 호화 아파트 개발업자가 합의에 동의함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원고는 인근 호화 아파트 건설로 자신들의 아파트 건물을 훼손했었다고 고소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아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모두 참가할 경우 보상금 총액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핸즈먼 판사는 다음 달 24일까지 보상 방안을 확정해 가을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 전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10만 7천 명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매 5분마다 한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셈입니다. 백악관은 용납할 수 없는 수치라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잠정 집계한 데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15%가량 늘어난 10만 7천 명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AP통신은 5분마다 한 명씩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최근 발표한 약물 남용 억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약물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약물 밀거래를 차단하면서 약물 과다 복용 때 응급치료제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아편 합성 진통제를 시작으로 헤로인과 펜타닐에 이르기까지 20년 넘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느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펜타닐 등 합성 아편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7만 1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23% 늘어났습니다. 또 코카인으로 인한 사망자도 23%, 메탐페타민 등 각성제로 인한 사망자는 34% 늘었습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의 노라 볼코 박사는 간혹 청소년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소량으로도 과다 복용 효과가 나타나는 강력한 물질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이동 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면서 약물 중독자들이 고립되고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어 약물 과다 복용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연방하원 예비선거 일정을 8월로 연기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일정 연기 명령을 받지 않은 선거들은 예정대로 치러질지 여전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재자 선거 투표용지 발송 등 선거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들면서 새로 선거구 재조정안을 그릴 것을 명령한 주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 북부지법 게리 샤프 판사는 이와 관련해 위헌적으로 그려진 선거구 재조정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연방하원 예비선거 일정을 기존 6월 28일에서 8월 23일로 연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어제 스튜번 카운티 주 법원은 주 하원 선거구 지도를 새로 그리도록 요청하는 공화당의 소송과 관련해 오는 6월 28일 예비선거 전까지 새로운 지도를 그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존 지도를 유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판결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주가 주지사 예비선거를 포함한 이번 정당별 예비선거를 모두 연기하고 8월 23일에 한 번에 치를지, 일정 연기 명령을 받지 않은 선거들은 그대로 6월 28일에 치를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연방하원 주 상원 선거구를 새로 그리도록 지명된 조나단 세르바스 특별 전문가는 오는 16일 새로운 지도를 공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통합 건강보험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보험처럼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뉴욕주 의회 하원 규정위원회는 싱글페이어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인 뉴욕 헬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제 주 하원 세입위원회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리처드 고트프리드 주 하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차일드 헬스 플러스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고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통합 건보 플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네트워크 제한 없이 의사 선택도 자유롭습니다. 재원은 뉴욕 헬스 신탁기금을 신설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로버트 잭슨 주 상원의원은 뉴욕 헬스 법안이 행정 및 처방약 비용을 줄여 약 114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주 자체 통합 건강보험을 운영할 만큼의 세수가 없고 결국은 뉴요커들의 세금만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 7일까지 집계된 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3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조정치 대비 1,000건 상승한 수치입니다. 4주 평균 주간 청구 건수는 19만 2,750건으로 4,250건 늘었습니다. CNBC는 이번 수치가 다우존스 추정치 19만 4천 건을 상회했다면서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거론해 1970년 1월 3일 이후 최저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4월 30일 기준 134만 3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4만 4천 건 감소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을 제3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수 서리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부모와 법적 보호자로 한정돼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아동학대의 의무 신고 대상을 미성년자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재직 중인 18세 이상 성인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리노 의원은 현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집 밖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있는 피해 중 수사기관에 제대로 보고되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연료 누출로 인한 엔진 화재의 가능성이 발견된 소나타 차량 21만 5천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과 2014년 판매된 현대차 중형 세단 소나타로 이들 차량 중 상당수는 2020년에 같은 문제로 리콜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11일 미국 안전당국에 의해 게시된 문서에서 엔진 쪽 연료 공급 호스 결함에 따른 오일 노출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138건의 보고를 받았지만 차량 추락이나 화재 또는 부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오는 7월 5일부터 통보를 받을 것이라고 현대차는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한국국악경연대회가 다음 달 25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2001년 첫 개최된 이래 올해로 20회를 맞는 세계 한국국악 경연대회는 경연 심사 결과 최고점자에게 국무총리상, 차점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연대회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되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참가 신청서는 미주 한국국악진흥회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고 신청 마감은 6월 20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흐리겠고 50% 정도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 역시 흐리고 40%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